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13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늘 하여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.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. 작년부터 1년 넘게 끌어오던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사실상 타결이죠. 그죠? 사실상 타결입니다. 아직 기사를 보면은 좀 과정이 좀 남긴 남은 것 같아요. 뭐 타결, 스몰 딜일 거예요. 지금 하는 게. 근데 이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기사 내용들이나 타이틀을 보면 아직까지 뭐 1단계 완전 합의 성공 뭐 이런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합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트럼프가 일단은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2시간, 3시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, 그러니까 지금 아침 7시, 8시쯤에 트럼프가 사인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상 시진핑도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트럼프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근데 그 까다로운 아저씨가 서명을 했으면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은 스몰 딜 거의 90% 이상 통과된 것이 아니냐. 사실상 시장은 그래서 통과됐다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말 감격적인 날이고요. 대단합니다, 진짜. 문제는 시장의 움직임이죠. 예, 시장의 움직임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들?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요.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좀 애매해 보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저번 10월 달에도 그랬어요. 하여튼 이번에 시장 움직임이 정말 묘합니다.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시장이 과하게 눌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무려 코스피는 사실상 2년간 빠진 거거든요.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달까지 사실상 빠졌으니까 뭐 2년은 아니지만 근 2년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2년 빠진 거는 IMF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없었단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만큼 이번에 지수의 하락폭이나 이런 시장의 심리가 IMF 수준으로 얼어붙었다.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현재 이 지수가 보여주는 것 같고, 그렇게 과하게 좀 언더슈팅, 과하게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이 되니까 오르는 것도 이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10월 중순에 요날 10월 11일, 10월 14일 요때도 많이 올랐었거든요. 이때 올랐던 거는 뭐냐면은 이때는 스몰 딜을 할 수 있다. 스몰 딜의 가능성이 나왔죠. 미국과 중국 일단은 뭐 빅딜이 아니고 스몰 딜이라도 할 수 있다란 얘기,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재차 실시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물 채권에 대해서 채권 매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 양적 완화와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레벨업이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? 많이 올랐지만은 여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. 갭 상승을 한 게 너무 많고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갭을 일부 좀 메꿨죠.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갭을 일부 메꾸면서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재차 다시 한번 요 타이밍이죠. 다시 한번 최근 이틀 사이 다시 한번 FOMC 회의에서 내년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제거 이런 게 나오고,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날 연속적으로 또 다시 그 미중 무역 분쟁 타결, 사실상 타결이란 뉴스가 나왔습니다. 참 신기해요. 이 두 가지 이슈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한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을 짓누르던 무게 추였는데, 추를 하나씩 치울 줄 알았더니 추가 치워지는 날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몽창몽창 들어서 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 해가 차면은 뭐 기운 아니 뭐 달이 차면 기운다라더니 진짜 달이 과하게 찼었죠, 하방 쪽으로. 그러니까 이제 기우는 것도 정말 정말 빨리빨리 기우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간
올라도 오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또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때 했던 얘기들, 오르지만 불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눌림 주면은 계속 사세요. 예, 눌림 주면 사시고, 어쨌든 저는 뭐 평상시 상황들에 미뤄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이거는 좀 과잉해서 오르기 때문에, 좀 과잉된 거기 때문에 좀 쿨다운 좀 시켰다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뭐 어쨌든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사실 그런 쿨다운 기다리다가 주식 못 사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번 결단 내리시긴 내리셔야겠죠. 못 사신 분들 아직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뭐 적당히 팍팍팍 사시고, 저는 어쨌든 12월 달 좀 말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머지 남은 자금 집행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. 미국도 어제 결과적으로 넘어갔죠. 미국도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.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슈가 있으니까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. 미국장 조정 훌륭했습니다. 지난번 과열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고점 넘어갔다라는 건 어쨌든 다시 한번 또 과열의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장 페이스가 좀 빠르다고 생각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수 조정 페이스가 과하다고 반드시 자빠지는 건 아니죠. 좀 힘은 들겠죠, 대신에. 어쨌든 보시면은 딱히 뭐 지수가 하락하거나 뭐 TVIX가 변동성이 또 폭발할 만한 그런 조짐은 아직까지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만의 잔치인 것 같아요.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털린다.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서운하다.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주식 안 들고 있으면 깝깝하고, 지금 와서 매수하자니 부담스럽고, 계속 그런 상황의 연속 오래 갈 겁니다. 이런 애매한 상황이요. 예, 이런 애매한 상황이 아마 계속 지속될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뭐 한번 옵션 쪽도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, 어제 콜옵션이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. 그죠? 어제 콜옵션,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옵션이 움직이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. 어제 뭐 300%, 400%, 500% 이런 것도 막 구경 심심찮게 할 수 있었고요. 콜옵션에서. 근데 어쨌든 지금 움직임들 보시면은 콜옵션들이 참 그렇습니다. 예. 어쨌든 좋은 모습이긴 좋은 모습이에요. 예전 같으면 콜옵션이 이렇게 정배열로 한번 시세를 줬다가 개박살 나고 나서 시세가 완전 추세가 꺾여버려서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완전 전환되고 그러는데, 어쨌든 콜옵션 꾸역꾸역 약간 요 좀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쨌든 뭐 콜옵션이 완전 죽지 않고, 지수가 뭐 계속 대세 상승하려면 콜옵션이 죽으면 안 되겠죠. 콜옵션이 죽지 않고 계속 박스권 모양 그리면서 지수는 자꾸 높아지고, 그러나 콜옵션 자체는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건전한 상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콜옵션 쪽, 그죠? 누가 봐도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많이 났죠. 콜옵션 쪽, 물론 이게 아직 뭐 월물 초기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, 일단은 뭐 콜옵션 박스권 상단 이 정도 단기 시세 과열. 풋옵션 쪽으로 보면 또 그렇죠. 풋옵션 쪽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? 쭈쭈쭈죽 한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개박살 났죠. 예, 토막토막 났어요. 딱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요 날이죠. 11월 15일. 약간 지금 11월 15일 좀 쥐어짜내서 상승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11월 15일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. 단기적으로 풋옵션 많이 죽었고, 대부분 우리나라 지수들은 보면 좀 박스권 상단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, 시장을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, 이게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주도주라고 하는 거예요. 주도주라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. 보시면 선물은 아직 전고점 안 넘었죠. 선물은 11월 15일 날 나왔던 고점 아직 넘지 못한 그런 상태지만,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1월 중순에 나왔던 고점을 이미 넘어가 있죠.
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당기는 종목이 바로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오늘 주도주의 모습 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고요. 어쨌든 뭐 전고점 넘어갔으면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거다라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은,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좀 중요한 전고점 자리는 어쨌든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, 그런 거 없이 이틀 연속 호재를 바탕으로 호재를 밑바닥에 깔고 그냥 뭐 주구장창 갭상승으로 올랐다면, 이게 언젠간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하러 또 내려오지 않을까. 그렇다면 다시 삼성전자는 뭐 운이 좋으면은 5만 2천 원, 5만 1천 원대도, 좀 진짜 재수가 없으면 5만 9천 원대까지, 저기 4만 9천 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구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쨌든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 또한 그래요. 하이닉스 또한 뭐 운이 좋으면 8만 3천 원만 볼 수도 있고, 재수가 없으면은 뭐 여기 7만 7천 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, 어쨌든 좀 상단이 높아지긴 높아졌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고점을 향해 힘찬 랠리를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호재가 빵빵 뜸으로 인해서 어떤가요? 환율 쪽 상황 보시면은 됩니다. 제가 미국 주식에서 돈 다 뺀 게 12월 초였거든요. 미국 주식에서 달러 다 제외한 게,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전 달러를 다 뺐습니다. 물론 저녁에 일어나서 주식 보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, 사람 사는 게 그 생활 리듬이 중요한데 그게 안 맞아지는 것 같아서 뭐 이래저래 미국장 그만하기로 했는데,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환차손을 그냥 미국장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 하루에 1%씩 까먹게 됩니다. 오늘은 물론 좀 과한 움직임인데요. 좀 움직임이 과했기 때문에 아마 좀 되돌림 나타날 겁니다. 위쪽으로 살짝 좀 당분간 올라갔다 가긴 갈 건데, 아무튼간 원화 강세 이번에 원화 고점 부분 잘 테스트했다고 생각해요. 보세요. 원화 여기 고점 하나, 여기 고점대 하나, 여기 고점 하나, 여기 고점 하나 만들어냈죠. 이제 1200원대는 이제 사실상 보기 힘들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250원 60원 잊으세요. 이제 이 위쪽에 분명히 개파락에서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, 이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. 이제 사실상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단기적으로 박스권이지, 그죠? 단기적으로 뭐 지수가 박스권이고 단기적으로 이 과열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견이지, 이게 이 앞으로 대세 상승이에요, 여러분들. 그 호재 다 나온 거예요.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, 금융위기에 관한 그 작년에 FOMC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삽질해서 금융위기를 일으킬 뻔했던 그런 위기들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.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는 없어요.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사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,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대세 상승 폭등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.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, 시장 자금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억누르던 부분, 객관적인 위험이 제거가 됐고, 시장을 억누르던 센티멘탈적인 부분, 미국과 중국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센티멘탈적인 부분, 감정적인 부분도 해결됐기 때문에, 이거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시장이 안 좋다, 경제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제 이거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고요. 버블로 가는 겁니다. 대세 상승과 버블로 가는 거예요. 지난 2년간 지수 너무나 과도하게 눌렸고요. 코스피 특히 너무나 언더퍼폼 했습니다. 전 세계 증시 대비 너무 언더퍼폼 했기 때문에 그래요. 한국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. 화끈합니다. 박살날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박살나고, 오를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오릅니다.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빠지던 2년이 지났어요. 이제는 뭐 가야 됩니다. 이제. 그래서 주식들 꽉꽉 채우시고요. 예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안 까이는 게 중요하다. 무리는 하지 마시고, 요 정도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주도주 중에 제가 맨날 반도체만 말씀드리지만, 제약 쪽도 항상 보시면 시장이 움직일 때 제약바이오도 같이 움직입니다. 이렇게 시장이 공격적으로 지수가 많이 움직일 땐 반드시 제약바이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. 이 시장의 주도주는 그래서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쪽인데,
제약바이오는 제가 솔직히 많이 보시는 방송이라 종목 추천은 못 드리겠다는 거, 위험해서. 네, 요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. 네, 딱히 뭐 뉴스 나온 거는 뭐 없고요. 예, 딱히 뉴스 나온 거 없고. 이렇게 되면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. 어, 아람코가 상장해가지고 MSCI 지수에 그 사우디 비중이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거조차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. 여기 있다. 아람코 MSCI 편입 확정 17일 전후 한국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. 펀드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.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얘기가 오늘 좀 길었는데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